다들 부모님을 사랑하시나요? 인생이 힘들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바로 부모님의 얼굴인데요. 부모님은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의지하는 분들이죠. 또 축하할 일이 생기면 그분들은 우리와 함께 축하해 주신답니다. 부모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분들이죠. 방법은 달라도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한테 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우리의 껄끄러운 비밀까지 말하고 싶다는 건 아니랍니다. 처음 사랑에 빠진 날, 부모님들도 더 이상 자식들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걸 아시죠? 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평생 남아있으면 하지만 사실 그건 말도 안 되는 욕심이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순진한 척 연기하기를 좋아한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애인을 사귀게 되면 무흐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는 늘 부모님한테 얘가 첫 번째야 라고 소개하지만 그 애인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건 부모님만 모르는 사실이죠. 재정난.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 품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껏 마주해본 적 없는 무시무시한 세상에 발을 딛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부모님한테 우리가 매일같이 겪는 재정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답니다. 아마도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워서, 아니면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될까봐 그러는 것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부모님이 안부를 물을 때면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아주 괜찮다고 둘러대기 마련이랍니다. 부모님이 생활비는 모자라진 않니? 라고 물으면 지갑이 텅텅 비었어도 우리는 항상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밝게 대답하죠. 이번 달 월세를 내지 못할지도 모르는데도 우리는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말하기를 꺼린답니다. 늘 희생하시는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느니 내 물건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애인들이 있었는지. 다들 부모님한테 말하지 않은 애인이 있었지 않나요? 아니라고요? 그럼 부모님은 여러분의 정직함에 큰 감동을 받으시겠군요. 하지만 숨기고 싶은 애인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온 힘을 다해서 그의 정체를 감추려고 하겠죠. 친구들 앞이라면 바로 털어놓겠지만 부모님한테 연애 얘기를 하는 건, 특히나 얼마나 많은 남자들과 그랬는지를 얘기하는 건 좀 껄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냥 재미 좀 보던 남자와 몇 번 데이트를 한 것뿐인데 굳이 얘기해야 하나? 부모님을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나만의 연애관을 좋게 보지 않으실 것 같아서 숨기는 거죠. 침대 위에 올라왔던 손님 숫자를 부모님한테 숨기는 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랍니다. 일하기 전 노는 시간.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력, 또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 가르침은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휴가철을 맞아 친구들은 신나게 해외여행을 가자고 조르는데 다음 주까지 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를 끝내야 한다면 부모님은 여러분이 남아서 일을 마저 끝내길 원하시겠죠. 하지만 인생 뭐 있나요? 한 번 사는 인생 젊을 때 즐겨야죠. 그래서 우리는 티켓을 끊어놓고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전화하죠. 엄마, 나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느라 한숨도 못 잤어. 같은 실수를 2번 할 때. 처음 실수하는 건 부모님도 그러려니 하시죠. 실수로부터 배우고 다음부터 안 그러면 그만이니까요. 차 할부금 내는 걸 한 번쯤 잊어도 괜찮다고 하시며 대신 내주려 하실 거예요. 하지만 실수가 반복되면 감히 도와달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왜냐고요? 부모님이 우리가 어설퍼서 똑같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걸 아무도 원하지는 않으니까요. 또 부모님의 도움을 당연히 생각하는 자식으로 보이는 것도 원치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비밀리에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고 부모님이 아무 얘기도 듣지 못했기를 바랄 뿐이죠. 부모님과 점점 닮아가는 것.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부모님과 닮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우리는 그분들과 함께 자라면서 그분들의 장단점과 버릇들을 모두 알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죠. 물론 정말 나쁜 일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일 좋은 일인 것도 아니죠. 특히나 내 연인이 내 부모님 같은 분이라면요? 아니면 데이트 상대로부터 알게 모르게 자꾸만 부모님의 모습을 찾으려 한다면요? 그리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닐 거예요. 약물 사용. 수면제를 필요 이상으로 먹었다든지 감기약과 술을 같이 먹었다든지 어쨌든 약물을 오남용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그렇게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아셨다면 다행이지만 부모님한테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말하기가 좀 그럴 거예요. 왜냐고요? 날라리 친구들과 놀았다고 멍청하고 나쁜 생각을 했었다고 고백하느니 차라리 모르시는 게 나으니까요. 언젠가 부모님도 여러분의 비밀을 아시게 되겠지만 그래도 다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순 없겠죠. 질풍노도의 시기에 했던 멍청한 실수 하나로 부모님을 걱정시켜드리고 싶지 않으니까요. 당신이 했던 모든 범죄들. 다들 혈기왕성했던 적이 있잖아요. 부끄러운 짓들도 해봤을 거예요. 음주운전이나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린 적이나 아니면 시험 볼 때 옆 사람 답안지를 받다가 들켰던 적이 있었겠죠. 어쨌든 부모님이 그 부끄러운 일들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 일들로부터 교훈을 얻어 바른 생활 사나이로 살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모님은 자기 자식이 사고치고 다녔다는 걸 모르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실 거라고 믿죠. 그분들은 우리가 밝고 착한 모범 시민이 되게끔 키우셨지 철없는 범죄자가 되라고 키우신 건 아니니까요. 가정교육을 잘못해서 그런 사고를 친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길 바랄 뿐이랍니다. 우린 그저 까불기 좋아하는 사춘기 10대들이었으니까요.